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안전사고를 대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00명 미만의 소규모 병력을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는 특전사에서만 707 특임대와 1공수 병력 474명이 투입됐습니다. 수방사에서도 211명이 동원됐습니다. 헬기와 장갑차로 긴급 투입된 인력만 이 정도로 윤 대통령이 말한 병력의 2배가 넘습니다. 지방에 주둔 중이던 7공수와 13공수에겐 다음 날 출동 준비 지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계엄군은 미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돌격소총, 출입문 파괴용 산탄총, 진입로 확보를 위한 폭탄 등으로 중무장했습니다. 개인별로 실탄을 나눠주진 않았지만 언제든 가능하게 실탄통을 챙겨왔습니다. 개인별로 5.56mm 10발, 9mm 10발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내려진 임무는 안전사고 방지가 아니라 국회 본청에 들어가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산탄총으로 쏘고 들어오고 폭탄으로 파괴하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그러나 그 유혈 사태 지시를 윤석열이 한 것입니다. 방첩사 요원 49명과 국방부 조사본부 요원 10명도 정치인 체포 임무를 받고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정치인을 체포하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이런 얘기는 오늘 담화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봤지. 비상 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있을 수 있냐며 12.3 내란을 별일 아닌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12.3 내란이 2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건 대통령의 선의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과 항명죄 위협에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양심 있는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2시간짜리 내란으로 끝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 정권의 출발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대통령 담화가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했습니다. 국열 지지자들을 상대로 그걸 등에 업고 국민 전체 국민 90%에 해당하는 국민을 상대로 선포한 전쟁이다. 자유민주주의였는데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해도 됩니까?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주장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단 10분이라도 내란 행위에 착수했으면 그건 실행의 착수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또 내란죄라는 것은 실행에 착수 않고 예비 음모 단계에서도 처벌하게끔 되어 있어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 법을 너무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는가, 검찰총장까지 하고 헌법 조문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이런 말 안 나와요.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헌정 상황이나 국민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외계인 같은 발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이라도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대통령은 나다. 법적으로는 나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이라며 언제 다시 제2의 내란을 획책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형사법학자 133명은 시국선언을 통해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윤 대통령 등 관련자들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을 직접 챙겼습니다. 거기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도 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국정원 쪽에도 전화해 정치인들을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이 비상 계엄 발표하는 것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같은 지시는 경찰에도 내렸습니다. 국회에 나온 경찰청장은 계엄군 쪽에서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장은요, 그게 처음에 불러준 명단에는 없었고 그 뒤에 한번 다시 전화 와가지고 한 명 추가라고 해서. 그런데 경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의원 체포 지시를 6차례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 명단도 윤 대통령한테 직접 받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명단에는 MBC 등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반헌법적인 내용이 확인된 계엄 포고령 역시 윤 대통령이 직접 손봤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검찰 진술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처음부터 위헌, 위법 투성이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선포 사실을 국회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통보를 안 했잖아요. 사법부도 위헌적이라고 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위헌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한 군인이 난입한 12월 3일. 그날 밤에 진실을 아는 이들의 입은 내란 사태의 총지휘자로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